네, 차이나나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이충환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정부 경기 부양 기대 나오면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 많이 실려 있고요. 시세도 한 3.3% 이상 급등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3% 초반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절 연휴 이후 3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적으로도 매우 접근하기 좀 긍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이후부터 3,00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의 박스권을 약 한 달여간 좀 횡보를 좀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경절 연휴 이후 3거래 연속을 상승을 하면서 지금 단기 박스권을 살짝 돌파한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고 6월부터 지금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고 해도 지금 6월부터 형성됐던 하락 추세선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8월 말부터 지속됐던 또 단기 박스권을 지금 오늘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하락 수준에서 조금이나마 거래가 실리면서 동시에 지금 상당히 시그널을 했기 때문에 시그널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레이더 신호상으로 1번에서 3번으로 상향이 되면서 기술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상황으로는 방금 전에도 선물 얘기에서 나왔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증가가 되면서 환율 쪽으로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술적이나 거래량 실리는 것과 동시에 대외적인 상황 역시 상해종합 증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10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죠. 18차 오중 전회에서 아마도 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는 약간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시장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전체적인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은 어떤 특별한 업종이 지금 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골고루 업종이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하락 업종은 없는 상태이고 소프트웨어, 중형기계, 증권, 인터넷 등 전 업종 골고루 지금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락 업종 없이 상승한 것을 오랜만에 좀 본 것 같은데요. 상당히 강한 장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 투자 얘기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점검해 주시죠. 여태까지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등 토나 완화 정책을 좀 주 정책으로 시행해왔던 모습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런 중국 증시 급락 이후에는 좀 적극적인 투자 방향으로 정부 정책 스탠스가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발개위 투자 승인 건수 추세를 한번 살펴를 보면은 일단 9월까지만 해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건설에 대해서 승인한 게 90건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토탈해서 64건이었는데 지금 아직 9월까지만 해도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정기두나 우려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정부 투자, 인프라 투자 건설에 관해서 좀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의 스탠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는 모습을 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어떤 인프라 투자 건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대1을 통해서 고속철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또 최근 이슈가 되는 것으로 보면은 고속철도 이외에도 지하철 인프라 투자 건설에 대한 이런 관련된 승인이 점차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5년 내에 약 40여 개 도시가 지하철을 추가로 인프라 건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징진지 지역까지 포함해서 약 40여 개 도시가 지금 지하철 인프라 건설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 구간만 해도 약 1000km 정도에 달할 만큼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가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투자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고용 측면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하철 한 개 노선이 건설될 때 약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통한 어떤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정부 의지가 지금 이 정책에 잘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정부의 인프라 건설 투자 승인 내역 외에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 40여 개 도시가 지하철 인프라 투자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승인을 했는데, 자금을 어떻게 부양할지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지금 고금리로 갖고 있는 지방 정부의 부채를 좀 저금리로 지금 다시 상환하는, 이런 대환하는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GDP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자본 건전성을 살펴볼 때 조금 위험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채무 교환이나 지방채 발행 추이를 보면 올해 6월 이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대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채무 교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은 기존의 지방 정부가 사용했던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이자율은 6.5% 정도의 고금리였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 발행된 채권의 평균적인 금리를 살펴보면 약 3.5%로 기존 금리보다 약 3% 수준 정도, 절반 수준의 금리를 지불하는 채권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 정부에서는 채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되고, 채무 경감에 따른 그 자금을 다시 투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이든 고속철 같은 인프라 투자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프로젝트 승인 건수와 최근에 발행됐던 채권의 발행 수와 그리고 금리를 살펴본다면 중국 정부의 지방채 차원을 통한 자금 마련 및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건설이 실행력 있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철도나 지하철 관련된 중국 철도 건설이나 중철 이국 아니면 안희협력 같은 건자재 업체들, 그리고 철도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후광통 유망주는 어떤 종목 갖고 와주셨습니까?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보리협품이라는 홍콩에 상장된 태양광 대표주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태양광 업체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호주에서 중국 태양광 발전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지했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 수출 태양광 수출 비중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에 태양광 업체가 겪고 있었던 이런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식은 좀 담비 같은 중국 태양광 발전 산업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리협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시설의 설치부터 보안, 유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태양광에 관련한 모든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금 제공해주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또 투자에 또 용이한 또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사업 내 부분에서 비태양광 사업 발전 사업을 대주주에 매각할 것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비태양광 발전 산업을 정리를 함으로써 동사의 재무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고 유동성 부분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측면에서 살펴봤어도 실리콘 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가 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호전될 양상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또 정부 자체에서도 태양광 산업에 좀 긍정적인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에너지국에서 태양광 발전 규모를 5.3기가와트 확대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냥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 규모를 확대하라 이런 요청이 아니라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해서 상반기에 생산에 투입될 것까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중국 및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업체인 보리협품 및 태양광 발전 업체에 전반적으로 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살펴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게 보리협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세를 보였었지만은 최근에 국경절 이후
9월 중순부터 해서 안개 구간이 거치고 트레이더 1번에서 3번 신호가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호주에서 중궁 태양광 발전 부품 반동비 중지나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산업 규모를 확대를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비태양광 산업 발전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